검찰이 수사 인원을 2배 가까이 증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요 진술과 핵심이 되는 의혹과 증거들을 지난 7월에 확보를 해두고 왜 이제 와서 수사를 증원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수사 인력을 2배 증원. 윤석열 총장의 지시 때문 아니었을까? 라는 분석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철저히 수사하라, 지난 7일. 수사팀 대폭 증원하라, 지난 12일. 인력을 10명 이상 추가하라, 그제. 그러니까 3차례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수사 좀 똑바로 제대로 좀 더 크게 해라 라는 사실상의 지시가 있었다는 건데요. 관련 수사가 4개월 미적됐다라는 지적이 세간에서 일었고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수사팀이 결과적으로 약 2배인 18명으로 지금 이제 증원을 돼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제 시작됐다. 오늘 종합신문들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검찰 고위간부. 실체 규명 부실된 검찰총장이 직접 책임지는 메모드급 특수단 출범을 예고한 마지막 경고다.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면 내가 직접 수사한다. 실제 규명 부실된 특수본 설치의 포석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잖아요. 2개 질문 드릴게요. 여러 조간신문들의 지적처럼 지난 7월, 지난 6월 그때부터 수사 인력 늘려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어야지 왜 안 하고 수사 인력 지원을 안 하고 4개월간 시간을 끌었는지 그리고 나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와서 지시를 하니까 수사 인력을 늘린 것인지 두 번째 질문은 더 근본적인 건데 세간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수사 인력을 늘렸긴 했는데 과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수사에 의지가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법적인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타이밍이에요. 예컨대 이제 항소할 수 있는 기한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기한을 넘겨버리면, 도과해버리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어떻게 다퉈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수사나 재판이나 이제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올 6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6월 17일 날 옵티머스가 환매를 중단을 갖다가 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쯤 뒤인 6월 25일 날 중앙지검이 압수수색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6월 30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옵티머스 영업 정지까지 하고 그리고 7월 7일 날 관계자들 대표들이나 아니면 이사나 윤이사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구속하는데 그 다음에 이후 이제 기소까지 딱 됐죠. 그랬는데 그 이후의 절차가 그렇게 제대로 진행됐는가 하는 의심을 지금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이제 검사를 5명을 보강을 갖다 했더라고요. 이제 저보다는 많이 후배들이니까 누군지 해서 한번 딱 찾아봤더니 일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한 10년 차 정도 된 사람들이 기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 아주 한창 일 열심히 할 만한 그런 그 검사들을 5명을 쭉 배치를 갖다가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그 중에 이제 공인회계사 자격도 있고 금감원에서 재직했던 그런 경력도 있고 한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검사들한테 한번 잘 기대를 갖다가 해보자 이런 생각은 저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한 게 뭐냐면 올 1월 달에 법무부에서 증권범죄 합수수사단을 갖다가 폐지를 갖다가 해버렸어요. 합수단이 폐지된 다음에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게 이제 와서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면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 막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 총장이 아무리 지금 특조단 같은 걸 갖다가 만든다라고 해도 그 기존에 잘 하고 있던 증권범죄 합수단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지고 증권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장난이나 범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몰라도 증권범죄 합수단 같은 것들을 저거를 왜 폐지를 갖다가 했을까 전 사실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지금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누구보다도 지금 이성윤 중앙검사장이 책임을 지고 열심히 수사를 해서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어제 저희 돌직구쇼 말미에 뉴스 속보가 하나 들어왔었습니다. 검찰이 금감원 전 국장의 압수수색에 나섰다라는 건데 오늘 동아일보는 이게 뒷북 압수수색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그제 윤모 전 금감원 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알선수재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한 건데 출금 조치도 했군요. 윤모 전 국감원 국장의 혐의는 금감원 재직 당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펀드 수탁 사인 하나은행 관계자를 소개해 준 뒤에 2천만 원을 받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받은 혐의입니다. 돈 받은 혐의.
자, 옵티머스가 아시다시피 하나은행을 수탁사로 지정해서 불법 펀드를 판매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죠. 자, 그 결정 연결고리를 금감원 전 국장이 했었다. 당시 금감원 국장이 했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만약에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혐의와 의혹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윤모 전 금감원 국장의 혐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검찰 진술에서 전 금감원 국장에게 2천만 원을 전달했다. 그런데 이 진술을 지난 7월에 확보했다는 겁니다. 압수수색이 이제 들어갔으니까 석 달 만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 늦었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전현직 정부의 대변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박찬하 대변인. 이게 저희가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 범죄 상황에서 현장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초기에 거기서 아주 조그만 단서라도 찾으면 그걸 갖고 이제 수사를 해서 우리가 과학 수사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이미 너무 시간이 오래 갔어요. 현장이 이미 훼손되어 버렸어요. 지금 저렇게 해서 과연 진실이 나올 수 있을까? 이제 와서 뭐 몇몇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 범위를 늘린다. 그다음에 수사팀을 뭐 5명이 됐든 18명이 됐든 이렇게 늘린다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오히려 우리 지난번 추미애 장관 아들 건의 동부지검 수사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다 끝난 상황을 정리하는 수사일지라는 의문까지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동아일보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봤던 것처럼 윤모 전 국장 압수수색 얘기했지만 이 사건을 정리하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수사해야 된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펀드가 모여지는 과정, 그다음에 이게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부기관에 펀드가 또 다시 들어오고 뭐 이런저런 인허가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수사하려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거다. 근데 이제 와서 몇 명이 되느냐 이런 걸 종합정리해서 쓰고 있는데 말미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미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정영재 전 옵티머스 대표가 이미 잠적해버렸다. 어디가 있는지. 근데 이제 와서 수사팀을 보강해서 늘린다고 이게 뭔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지금의 검찰에 맡겨서는 안 되고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총장 직속의 특수본이 되든 아니면은 뭐 특검이 되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를 해야지 지금 현재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많이 잃고 그다음에 현장이 많이 훼손돼서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뒷북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검찰에 맡겨서는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실체적 진실이 다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이 점점 진행되면서 벌써 라임과 옵티머스와 관련돼서 청와대 행정관 2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거기에 금융위의 전 국장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감독해야 할 기구의 전 국장마저 2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청와대 민정실이 뼈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감시하는 게 역할 아닙니까? 예, 어쨌든 뭐 어느 정부든 집권당 또 청와대는 책임질 일이 많은 곳이고요. 또 사람이라는 것이 100%다 그렇게 완전 무결한 도덕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집권당은 우리 박정희 대표님께서 집권해 보셨던 시절이 계셨지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바람이겠죠. 또 그렇게 몰고 가고 싶고 권력형 게이트 만들고 싶고 그러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없고요. 지금 이제 계속 전체적으로 보면 이 수사를 미적대다가 늑장 수사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이걸 강하게 하라라고 지시를 해서 마치 서울중앙지검을 혼내듯이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구조인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잡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히 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가 흔히 조국 사태 때부터 나왔던 사모펀드 하는데 도대체 사모펀드가 뭔지 국민들은 많이 들어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이 사모펀드가 수천 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고들이 터져요. 자, 이 사건이 많은 금액도 크고 사람들이 연루가 돼서 특별히 더 집중해 수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검찰 인력이 그 많은 현안 사건들이 있고 또 선거법 수사니 이런 것들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막 넘쳐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4개월 동안 꾸준하게 쭉 해왔고 대검에도 보고를 했다는 것이고 대검도 보고를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수사 인력의 보강을 윤석열 총장이 3번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안 하겠다는 것을 강하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이 이미 윤석열 총장에게 4명 정도의 전문가를 포함한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그래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고를 먼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수사의 단계상 흘러가는 그런 입구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프레임을 짜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아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 중에 우리 그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폐지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나 그다음에 또 하나 만들었게 자원비리합동수사단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던 시기에 만든 검찰 직제 없는 비직제 기구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상화해야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설명에 의하면 이런 어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의 그 부서가 현재 충분히 있다. 그리고 비직제 기구는 예를 들어 이것을 정상화해서 정상 직제로 만들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럼 비직제 기구를 정상화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 특별하게 어떤 이 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어떤 감추려고 하는 그래서 권력형 비리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차분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